안녕하세요. 네. 김폴카, 1일째, 오늘 이유진헌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이 우리 헌법을 공부하면서, 기본권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파트로 꼽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재산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이제 우리 수험에서 재산자가 나오면 어렵죠. 그래서 형법에서도 어떻습니까? 재산체가 어렵죠. 횡령, 배임, 죽여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헌법에서도 재산권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제일 어려운 건 분리이론, 경계이론만 있다는 건데 뭐 그런 건 시험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업 때 설명해드린 만큼만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산권 문제 확인해 보면 1번 재산권 보장은 주관적 공권의 보장인 동시에 자, 소극적 방어권, 주관적 공권 이런 성격을 가진 동시에 그 재산권이 존재하는 특정한 공동체의 사유재산 제도 보장인 점에서 사유재산권이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맞는 질문인데 자, 금방 나온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재산권 제도, 재산권에 대한 이 제도 보장의 성격도 갖고 있죠. 뭐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의해서 객관적 가치 질서성도 갖겠지만 일부 기본권은 우리가 이 제도 보장이라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재산권 23조를 생각해 보시면 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어느 정도 형성적 법률 유보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 보장이 도대체 무슨 말로 들어간 거냐? 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근데 문제는 재산권 어떻게 보호되나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재산권이 보장이 되나요? 소위 말하는 재산 제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소유권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소유를 갖는지, 우리가 예를 들면 집, 뭐 여러분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아니면 또 운이 좋아서 여러분이 집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집이 여러분 집에 갔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아니 나가세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야 여기 우리 집이야 임마 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입증하죠? 이 재산 제도, 소위 말하는 부동산 등기 제도라든지 점유 같은 것도 그렇죠.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어떻게 판단해 주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재산 제도입니다. 재산 제도.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산은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뭐 담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재산 제도 보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다. 헌법 23조에서는 제도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건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다? 재산권의 내용을 정할 때는 사유재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형성적 법률 유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통은 어떤 말을 많이 했죠? 형성적 법률 유보는 넓은 재량을 비교적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재산권을 만드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사유재산권이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거. 요게 한계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법을 만들었는데 모든 국민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로 한다. 야, 이건 북한이죠. 이런 것들은 본질적 내용,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법률로서 기본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제도를 만드는 데는 입법 재량이 있습니다. 입법 재량이 있지만 그것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둬야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에 길이 없는 즉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보통 이제 손실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손실 보상이 조금만 정리해 드릴까요? 이걸 조금만 보시면 우리 판례 입장이나 뭐 이런 것이 23조 1, 2항의 문제와 23조 3항의 문제를 구별을 하죠. 23조 1, 2항과 3항의 문제를 구별해서 23조 1, 2항은 이제 사회적 기속,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이다. 기속의 범위 내의 제한, 범위 내의 제한이라면 사회적 기속이란 건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되고 또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해진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가지는 재산을 우리가 멋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 2항에 해당한다면 이 1, 2항에 해당하는 내용 규정에 해당하게 되면 사회적 기속의 범위 내의 제한이다. 예를 들면 뭐 대법원 판례 중에 이 역사, 문화, 미관 지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뭐 들어봐도 역사, 문화, 미관 지구다. 마음대로 막 건물을 지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지? 그러니까 미관이 좋다. 우리 어디죠? 삼청동 같은 데 가는 길이 있어요. 그죠? 그쪽에 가보면 거기 한옥마을이라고 들어봤나요? 그런 쪽에 이제 집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가? 거기다 이제 집을 잠깐 사가지고 선거운동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 있는 집들은 대단히 오래됐는데 그럼 좀 오래되면 망가지고 고칠 것들도 많겠죠. 근데 고치질 못해요. 현상을, 허가를 받고 고쳐야 되고 증축 같은 것도 막 하고 싶잖아. 근데 현상을 막 유지해야 돼요. 그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맞겠지, 그지? 하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또 그에 대해서 알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슨 지역이라고요? 미관을 보호하고 역사를 보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제한은 있을 수 있다. 거기에는 이런 사회적 기속 범위 내에 이런 제한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맞다면 여기는 손실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하고 그 동네를 싹 다 밀어버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한다. 그래 다 나가래요. 그냥 나가라면 나갈 수 있겠어요? 국가를 위한 일군요. 많은 사람을 위한 일이니까 제가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대한민국에서 뭐라도 받고 나가야겠죠? 그게 그때 필요한 게 뭐다? 손실 보상이죠. 23조 3항은 공용 침해가 있을 때, 이때 공용 침해가 있으면 뭘 하라고 돼 있죠? 정당한 보상을 해주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법률로서 해야겠죠. 법률로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 기속의 범위를 벗어난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회적 기속의 범위 바뀌다. 사회적 기속, 그냥 범위 바뀌다. 보상을 안 받고는 참을 수 없다. 그게 사회적 기속 범위 바뀌라는 거예요. 사회적 기속의 범위 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보상을 안 받아도 참고 견딜만 하다. 그런 걸 뭐라고 할까? 좀 참고 견딜만 하다. 수인 가능성이 기준이 됩니다. 수인 가능성을 기준해서 여기는 수인 가능성이 있다. 참을만 하다. 보상을 안 받아도 참을만 하다. 이런 거고, 범위 바뀌라는 것은 수인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재산을 뺏기는데 보상을 안 받으면 못 참겠다 이거죠. 이게 수인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 특별한 희생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죠. 특별한 희생에 일단 해당을 한다. 이럴 때는 손실 보상이 필요하겠죠.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만 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논리가 좀 달라지는 것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죠. 그 부분이 여러분을 괴롭히는데 뭐 오늘은 그 문제는 좀 차치하고요. 그래서 2번 계속 보시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의 방법이 없다. 예를 들면 아무런 문제 없이 공장을 하던 사람이 있다. 어떤 지역에서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개발 지역 제한구역 그리고 또 환경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사를. 공장을 이전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도 공장 이전하는 동안에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겠죠. 그럼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돈도 못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가야 되나요? 공장 이전하고 더 이상 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나. 이런 경우가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상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보상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보상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 이론에 따르면 당연히 보상해줘라! 라고 할 겁니다. 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 이게 필요하다.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랬죠? 분리이론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은 거다.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이때도 보상을 해주라고는 해야겠는데 23조 3항에 정당한 보상을 해주라고 하면 그건 벌써 분리이론을 벗어나는 거죠. 넘어가면 안 되니까. 보상 규정이 없다는 건 벌써 23조 1, 2항을 입법자가 의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때 뭐라고 해요? 일단 보상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이 위헌이지만 당장 우리가 이걸 위헌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무효화가 될 수 있으니까 잠정 적용에 헌법 불합치를 할 거야. 그리고 보상 규정이 만들어지면 니네가 돈 받아 가렴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23조 3항의 보상이 아니라
조절적 보상이라고 했죠. 조절적 보상이 좀 이루어질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냥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헌재 판례에 따르면 좀 조절적 보상 같은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 문장은 뭐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재산권이 무의미해진다. 이때는 제약의 한계를 넘는 거다. 어쨌든 뭔가 보상이 필요한 건 뭐 견해드립은 없겠죠. 보상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3번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 물권, 채권은 물론 특별법상의 권리인 광업권, 어업권, 수렵권, 그리고 공법상의 권리인 환매권, 퇴직연금 수급권, 퇴직급여 청구권 등도 포함된다. 그래서 공사법상의 권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다 포함이 되죠. 소유권뿐만 아니라 물권, 뭐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뭐죠? 항상 우리 공부할 때 돈 받을 권리입니다. 돈 받을 권리는 다 재산권에 들어오는 거고 광업권, 어업권 이건 어때요? 독점적인 광업 허가나 어업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행정행위인 강압상 특허가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건 사법상 권리입니다. 독점적인 사법상 권리가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재산권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 관행어업권 같은 것은 뭐라 그랬죠?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공법상 권리도 인정되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사법상 권리랑은 좀 차이가 있죠. 사법상 권리랑 좀 차이가 있는 건 뭐죠? 자기 기여가 필요하죠. 자기 기여가 필요하고 그러한 공법상 권리가 국민의 생존권 확보에 기여를 또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기여가 없는 일방적인 시혜적 급부는 재산권이 되지 않죠.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잘 해두셔야겠고요. 우리 시험에도 뭐 여러 시험에도 자주 나오지만 다음 중 뭐 우리 간부 시험에 벌써 나왔죠?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을 잘 풀어줄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 4번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재산권에. 그것이 합헌적이 위해서는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지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돼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존재해야겠죠. 이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 소위법 금지 원칙 같은데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예 새롭게 만드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재산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두 번째 줄에 과거의 법적 상태에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다 이거죠. 과거에 뭔가 만들어진 것을 바꾼 다음에 이때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소위법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상의 사유라든지 정당화되는 사유가 존재해야지만 허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재산권은 여러분이 이제 항상 공부할 때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거지만 조금만 판례를 공부하면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건 뭐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였지?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이제 뭐 형법에서도 뭐 하신 거죠. 돼지 나오면 뭐 어떻게 결론이 뭐 무죄, 유죄 뭐 이런 거 양도단 뭐 이런 말도 싫죠. 그죠? 근데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다면 좀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문제로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